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토치 튜토리얼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인 넘파이를 이용하여 유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링크는 위 링크에 타고 가시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그 원본 코드를 제가 따라 친 것인데 비교적 간단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X를 인풋으로 받아서 은닉층 한계를 통과하고 거기서 나온 Y 예측값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Y 실제값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이용하여 W1과 W2 그러니까 가중치를 갱신을 하면서 이제 포문으로 계속 갱신을 하면서 그렇게 학습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먼저 그 인풋 값과 각 가중치 부분의 그 크기를 정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숫자를 지정해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각각의 박스는 전부 다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한 부분인데 먼저 그 H 히든 레이어 부분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H는 이제 64바이 1000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행렬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제 W1은 이제 1000바이 10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먼저 곱셈 법칙을 행렬의 곱셈 법칙을 보자면 이렇게 곱하면 가운데 있는 1000이 날아가고 이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살아남게 되죠. 그 그림으로 치면 이제 64가 그대로 이제 새로 생성되는 H의 먼저 행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행열인 그러니까 W1의 이제 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H 부분의 열로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W1은 이제 중간 값을 끼웠을 때 이제 두 번째 값을 끼웠을 때 90도로 돌려서 이런 그림을 만들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은 이 1000은 여기 1000은 여기서 인풋 값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값인 100은 여기서 아웃풋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렐루 함수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풋 값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0 미만, 0 이하 이 부분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렐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맥시멈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렐루 함수를 뭐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h 언더바 렐루 행렬 안에는 있는 원소 중 0 밑에 숫자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W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눕혀서 이제 여기 넣고 그리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Y 언더바 프레드 그러니까 Y 예측값이죠. 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뭐 전과 똑같이 이제 100을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10을 추출해서 이렇게 64바이 10의 행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림으로선 조금 이상하죠? 예. 어쨌든 이제 Y 언더바 프레드의 행렬의 크기는 64 바이 10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이 잘 되었나 하는 그 판별의 기준인 로스의 값을 이제 구현을 해 볼 텐데요. 그 값은 y 전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이제 y 언더바 프레드 값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y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그 전부 다 더한 값을 이제
로스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로스 펑션은 이런 펑션 말고도 사람이 정해주긴 하죠. 뭐 RMSE도 여기다 루트 씌워서 RMSE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로스 펑션이 많은데 이 코드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제곱을 한 값을 그냥 로스 펑션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제곱을 하였느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았는데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줄은 이제 실제 값이라고 하고 이제 이 노란색 공은 우리가 만든 이제 예측값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로스의 차이는 0이죠. 로스 값은 0이죠. 이 초록색 직선 위에 그대로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이쁘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이 초록색의 위치랑 이 노란색의 위치를 빼면 0이죠. 근데 두 번째 예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이 붉은색 화살표만큼의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더하게 된다면 이 빨간색 화살표는 전부 다 같은데 반하여 이 값은 플러스고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죠. 얘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전부 다 상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이 그래프의 이 예제의 로스의 값과 위에 로스의 값은 전부 다 같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차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없애기 위해 이제 전부 다 제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이제 그 각각의 위치에서 로스 펑션에 존재하는 각각의 위치에서의 그 값들을 이제 미분 값을 해서 그 역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2 곱하기 y 예측값 마이너스 y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2가 뜻하는 게 뭔지 몰라서 한 그 몇십 분을 그냥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미분의 위치더라고요. 로스 펑션의 미분의 위치. 왜 2가 나오게 되냐고 물으신다면 이 전의 함수에서는 이 썸은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np.square에 이제 y 예측값 마이너스 y죠. 근데 이 스퀘어 함수는 이제 제곱이고, 그래서 이 로스 함수는 y 예측값 빼기 y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2가 앞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각 현재 시점에서 각 그 로스 펑션에서의 그 지점에서의 각 기울기 값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크기는 당연히 그냥 빼고 곱했을 뿐이니까, 각 위치에서 빼고 곱했을 뿐이니까 기존의 y나 y 프레딕션의 크기인 64 바이 12 되게 됩니다. 동일한 것도 3개 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로스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이제 역산을 해야겠죠. 역산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먼저 이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구해야 될 거는 이제 W2를 이제 갱신을 해야겠죠. 근데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냥 어떤 뭐 곱하기 공부할 때 아까 처음에 이제 y 프레딕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h 렐루 곱하기 w2를 했잖아요. h 렐루 곱하기 w2는 y 프레드를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x가 h 언더바 렐루라고 하고 y를 w2라 하고 여기 z를 이제 y 프레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y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두 번째 값 w2. 이것을 이제 x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z 곱하기 1 나누기 x는 이제 y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 나누기 y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뒤집은 거죠. 각각의 행렬의 이 행렬을 이제 90도로 뒤집어서 이 w2에 들어갈 그 w2의 크기와 알맞은 그 행렬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박스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h 언더바 렐루.t 이게 90도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 곱하기 이제 저희가 좀 전에 구했던 그레드 언더바 y 언더바 프레드 이 값을 곱하면 이제 그레드 w2 이것을 나중에 갱신해야겠죠. 그 값이 구하게 된다는 거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h 렐루를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w2. 이 값을 이제 또 90도 뒤집어서 이렇게 넣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이 그레드 이 위치 나중에 뭐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레드 언더바 h 언더바 이제 렐루 그리고 우리는 그 기존의 렐루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렐루라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올 때 렐루를 한번 적용을 했잖아요. 그 렐루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괄호의 h 언더바 0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h 크기에서 h 행렬에서 0보다 작게 있던 그 위치의 값들 그 값들을 그 0보다 작은 값들에 있던 위치를 뽑아서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그 위치에 있는 그 음수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렐루를 한번 더 역산을 하면서 렐루를 한번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1을 구해야 되는데 W1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죠. 여기 이 값들은 x, t 또 90도로 뒤집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끼인 그레드 h를 여기 있죠. 그레드 h를 이렇게 또 곱해서 이제 그레드 w1 이 값을 나중에 갱신하게 되죠. 그 값을 그 변화할 수 있는 그 양을 이제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변화 양해할 그 기울기 값들 그 값들을 이제 러닝 레이트 맨 첫 번째에 아마 1 뭐 0.00001 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값들을 이제 그 값들에 우리가 만든 이 그레드 W2와 W1에 이제 적용을 해서 그것을 그 값들을 이제 뺀 거죠. 실제 값에.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면서 이 W1의 값들의 그 변화율 혹은 변화량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문을 폼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런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그 이번 다음 튜토리얼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강의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